네, 수업 시간에 이제 잠깐 썼던 14장 근육 아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얏, 발에서 우리가 내려가는 신경은 온 종아리 신경과 경강신경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온 종아리 신경은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얕은 가지는 티비아의 가쪽을 향하고 있어 가쪽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어 주로 가쪽 들림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에 얕은 가지 종아리 신경이 문제가 생긴다면 가쪽 들림이 안 되겠죠. 즉 안쪽 들림이 되어서 걷게 되는 패스 바러스 게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깊은 가지 종아리 신경은 티비아 안쪽에서 티비아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합니다. 앞정강근, 긴발가락평근, 엄지발가락평근 등등들을 지배하고 있어 주로 발목의 도시플렉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면 도시플렉션이 안 되는 풋 드랍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꿈치로 걷게 되는 패스 이퀴너스 게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강신경입니다. 정강신경은 티비아 뒤쪽, 우리 종아리 뒤쪽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뒤쪽 근육들은 장단직근, 장단지비근, 가장비근 등이 있으며 결국 이런 것들은 뭐죠? 플랜타 플렉션을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강신경이 문제가 생긴다면 즉 플랜타 플렉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 플렉션 상태로 걷게 되는 발끝 들림발, 패스 카케니어스 게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시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발목에서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지나가고 있는 근육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정강근, 기름지평근 이런 것들은 안쪽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안쪽 들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이 축을 중심으로 안쪽에 쓰면 안쪽 들림, 바깥으로 쓰면 바깥쪽 들림. 이 축을 중심으로 앞쪽에 쓰면 도시플렉션, 뒤쪽에 쓰면 플랜터 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에 대한 근육들은 돌림축을 기준으로 근육 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발목 근육과 작용과 더불어 이동에 필요한 안정성, 전진, 충격 흡수 기능들을 발목 근육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쪽 세로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 대표적으로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했던 내용들이라서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비알리스 엔테리어입니다. 도시플렉션과 아까 봤듯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인벌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덕션을 담당하게 되고 결국 안쪽 세로화를 들게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들림 상태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손해가 되어 안쪽 들림이 되었을 때 더욱더 티비얼스 엔테리어가 당기게 돼서 안쪽 들림 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 때문에 인발전 스프레인이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티비얼스 엔테리어는 편심성 활성 시 최대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이는 엎침을 조절하기 위해서 감속하기 위해서 나오는 근활성입니다. 다음은 긴 발가락 평근과 대체 종아리근입니다. 도시플렉션과 아까 앞서 봤듯이 애벌전 가쪽에 있기 때문에 애벌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벌전은 안쪽 세로화를 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거스입니다. 이는 긴 엄지 평금으로서 도시플렉션과 할록스의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축을 거의 중심으로 지나기 때문에 인발전과 애벌전의 토크는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첫째 발목 발허리 관절을 보게 되시면 붙는 근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 정강근과 긴 종아리근이 바닥 쪽에서 양면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발가락선의 바닥부에 대한 균형 잡힌 운동역학적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앞 수업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특히 이쪽 분절의 익스텐션은 즉 도시플렉션은
아치를 지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치를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수동적으로 늘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앞 시간 수업을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정근과 긴 종아리근은 결국 첫째 발가락선의 바닥부에 대한 균형 잡힌 운동역학적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 종아리근입니다. 피브랄리스 롱거스는 첫째 발목 허리 관절 바닥과 가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발압부의 가쪽 들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애발전 근육입니다. 그리고 앞정강근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앞정강근은 인벌전 근육이죠. 이러한 작용을 막아주는 애발전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근육과 이 근육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딤기 대부분 동안 활성되었습니다. 동심성, 편심성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 닿기 순간과 직후에서 동심성 활동으로 플랜터 플렉션과 프로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엎치마는 발 뒷부의 운동 형성학을 조절하고 뒤정강근의 편심성 활동이 이러한 긴 종아리근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뒷치마는 목말 및 관절의 속도를 크기와 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밀기 후기 단계에서 나오는 뒷침을 긴 종아리근이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들림 저항에 효율적이지만 반사적인 근소축은 느린 편입니다. 자, 이러한 근육에 대한 감소된 활성도는 안쪽 들림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인벌전 스프레인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의 약화나 마비, 억제는 뒤정강근의 강력한 활동으로 가쪽으로 걷게 되는 걸음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 종아리근은 밀기 단계 동안 발바닥 굽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굽힘에 작용하는 근육인 장단지 근육과 뒤정강 근육은 인벌전을 일으키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인벌전을 중화시키기 위한 긴 종아리근의 애벌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뒤정강근과 장단지근의 강력한 안쪽 들림을 중화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발압부 가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시켜 밀기 단계는 디딤기 후기 단계죠. 즉 반대쪽 발이 다시 닿기 직전과 비슷합니다. 반대쪽으로 체중이 이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벌전이 나오면서 체중이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반대쪽 발로 체중을 이동시켜 걷기 초기의 디딤기 시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은 기능적 거리, 슬링을 형성하여 뒤정강근과 긴 종아리근이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여 효율적으로 밀기 단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긴 종아리근과 뒤정강근이 기능적 거리, 슬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뒤쪽에서 볼 수 있는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종아리 세갈래근 트라이셉스 소레라고 부르는 근육 두 개가 있습니다. 가스트로네미어스와 솔레어스죠. 가스트로네미어스는 장단지근이고 솔레어스는 가자미근입니다. 가자미근의 단면적은 장단지근의 약 2배로 큽니다. 이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의 발바닥 굽힘 토크는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스트로네미어스는 빠른 연축, 무릎 펴이 포함된 역동적인 동작, 무릎 펴 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 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큰 파워를 만들 수는 있으나 역학적인 에너지 효율적으로는 떨어지게 됩니다. 솔레어스는 느린 연축을 가지고 있으며 무릎 영양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말뼈에 대한 아래 다리의 미세한 조절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로도에 강한 근육이 솔레어스고 주로 힘을 쓰는 파워를 쓰는 근육은 가스트로네미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은 종아리에서 아킬레스 텐던으로 서로 붙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줄로서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감속과 가속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 텐던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5에서 6%에 대한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뒷침 근육입니다. 목말뼈를 제외한 모든 발목뼈와 몇몇 발허리뼈 바닥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배뼈 거친 면의 바닥 쪽에 부착하고 있어 안쪽 세로화를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 인대와 안쪽 세로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운동육각적 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안쪽 세로활이 떨어지는 평발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TBLS 포스테리어는 걷기의 디딤기 동안 과도하게 그리고 빠르게 업침하는 사람들은 뒤전강근의 편심성 활동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뒤전강근의 편심성 활동으로 감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진다면 TBLS 포스테리어에 대한 과활동성으로 힘줄에 대한 병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TBLS 포스테리어는 디딤기 동안 내내 동심성과 편심성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다음은 굽힘 근육 지지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힘 근육 지지띠에는 뒤정강근, 긴 발바닥 굽힘근, 정강동맥과 정강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굽힘 근육 지지띠 바로 깊은 쪽에 발목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목굴의 정중신경과 비슷하게 타잘 터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정강신경을 압박받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굽힘근 지지띠 밑을 지나가는 정강신경이 뒤정강근이나 이러한 근육들에 대한 과활동성으로 문제로 인해 정강신경이 압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발바닥의 감각 이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발바닥 굽힘에 대한 등초성 토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굽힘은 달리기나 점프, 기어오르기 등 신체를 위쪽으로 앞쪽으로 빠르게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동작입니다. 완전한 발등 굽힘 시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등 굽힘이 되었을 때 근육이 늘어나 있으면서 근력 질주나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으로서 에너지를 비축하여 폭발적으로 플란타 플렉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걷기의 밀기 단계에서 최대 능력의 70%의 토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크에 대한 50% 이하의 토크값 비축은, 즉 토크값에 대한 하락은 걷기와 이동에 큰 제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후천적 성인 평발 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평발이 되는 변형은 뒤정강근의 지지 상실이 대표적으로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정강근은 걷기의 디딤기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심성과 편심성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디딤띠에서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브랄리스 롱거스에 대한 편심성 활동이 나와줘야 되고 밀기 단계에서는 동심성 활동으로서 슈퍼네이션과 프론탈 플렉션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정강근의 외상이나 만성염증, 퇴행성 변리는 안쪽 세로활의 붕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뒤정강근의 기능 상실은 결국 발악 부위 과도한 벌림과 발 뒷부위 가쪽 들림, 발렛부위 하관과 연관되어집니다. 즉, 아치가 떨어지게 되는 평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쪽 불안정성은 발목굴 내의 정강신경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발의신경 병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내재성 근육의 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긴과 짧은 종아리근의 조절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에 의해서 발 뒷부의 강력한 가쪽 들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쪽 들림은 결국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의 힘선을 변화시킵니다. 원래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은 약간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어 안쪽 들림을 만들어주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선이 가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쪽 들림 토크를 만들게 되어 더욱더 가쪽 들림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힘줄에 대한 타이트함은 결국 발 뒷부의 가쪽 들림 변형을 가중시켜 더욱더 평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능성 평발은 뒤정강근에 대한 근육 기능 회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끝으로 서 있는 이러한 동작, 특히 밀기 끝 단계에서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허리, 발가락 관절에서의 토크, 신체를 들기 위한 1차적인 토크입니다. 자, 우리가 지뢰 적용을 볼 때 1형, 2형, 3형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지뢰는 2형 지뢰 적용으로서
신체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없는 지뢰입니다. 자, 이러한 지뢰는 축과 외부에 대한 힘에 대한 거리, EMA가 축과 근육과의 수직거리, IMA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즉, IMA가 EMA보다 크기 때문에 근육은 역학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 2형 지뢰 적용으로 체중의 약 33%의 힘으로 지지를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소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물건을 들기 위해서 적은 힘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길이에 대한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즉 길이는 3배 정도 짧아져야 됩니다. 우리 힘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죠? 축과 거리 곱하기 힘이 되겠죠. 이런 체중이 되겠고, 즉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힘이나 체중 곱하기 수직 거리인 모멘트 암이 됩니다. 즉 모멘트 암이 커질수록 힘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능해부와 초창기에 했던 내용으로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신경 손상에 따른 발목 변형에 대한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을 알고 있다면 그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그 근육이 문제가 생겨 그 동작이 안 나오게 됩니다. 즉, 손상받은 근육의 반대작용으로 우리가 걷게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손상받은 근육이 활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이 막고 있던 다른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신경과 근육을 숙지하여 암기가 아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까먹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발바닥 내재근입니다. 이러한 내재근들은 안쪽 세로활의 안정성을 제공해줍니다. 균형 잡힌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걷기의 밀기 단계 동안 발과 활의 동적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재근들은 손의 내재근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음과 벌림의 기준은 손가락은 3번이었죠. 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바닥 쪽 뼈 사이근은 모음, 등 쪽 뼈 사이근은 벌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벌저 스프레이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굽힘 근육의 활성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굽힌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약해질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번 그림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약화된 가자미근은 발목의 발등 쪽 굽힘을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지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약화된 발바닥 쪽 굽힘 근육은 티비아가 앞쪽으로 돌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돌림은 결국 중력에 대한 힘에 의해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는 토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토크는 결국 꺾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릎 굽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자미 근이라든지 이러한 발바닥 쪽 굽힘근이 타이트해진다거나 또는 강해진다거나 정상적이면 발바닥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을 때 발바닥 굽힘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힘은 결국 티비아를 뒤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림은 결국 무릎에서 펴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발바닥 쪽 굽힌 근육은 아래다리를 뒤쪽으로 돌림시켜 무릎을 펴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엉덩관절의 펴 근육 역시 대퇴 피머를 뒤쪽으로 돌림시켜 무릎을 펴시킬 수가 있습니다. 엉덩관절 펴 근육의 수축은 넉다리 뼈를 뒤쪽으로 당김함으로써 무릎뼈를 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통증이나 불안정성, 관절염을 가진 사람에게 업라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전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힐을 많이 신었다거나 이러한 가자미근들이 많이 타이트해진다면 더욱더 과도하게 무릎이 펴지는
백리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릎의 과도한 펴은 결국 무릎에 대한 통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환자에 맞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에 대한 근육은 제가 일부러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들을 때 속도를 느리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